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할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 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일상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운 날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그것과 마주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무기력증이 단순히 극복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무기력증과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함께 해주세요. 무기력증을 단순히 게으름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무기력증의 실체와 그 원인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무기력증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심리적, 생리적,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이죠.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감과 같은 감정적 문제가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엇인가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데 필요한 동기부여가 크게 저하됩니다. 생리적으로는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신체적 건강 문제 등이 무기력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뇌화학의 불균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화학적 요소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이렇듯 무기력증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닌 다양한 심리적, 생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무기력증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기력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제 친구 지훈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지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기력증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매일 같이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조차 손에 잡히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지훈은 자신의 루틴에 작은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는 5분간 명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지훈은 조금씩 변화를 느꼈어요.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지훈은 자신의 관심사에 조금씩 몰입해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그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으니 간단한 요리를 시도해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팬케이크 만들기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성공이지만 이것이 지훈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훈이 자신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매일매일 작은 목표를 세웠고 그것을 이룰 때마다 자신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10분 책 읽기나 15분 산책하기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지훈처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며 자신감을 쌓아가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너무 큰 압박을 가하지 말고 작은 성취를 통해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지훈처럼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무기력증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영감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기 위함이니 귀 기울여주세요. 첫 번째 사례는 혜진이라는 분입니다. 혜진은 오랫동안 무기력증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그녀의 첫걸음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림 그리기였죠. 처음에는 간단한 스케치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며 더 복잡한 그림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성취들이 모여 혜진은 점점 더 활력을 찾게 되었고 이제는 전시회를 여는 화가가 되었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민준이라는 분인데요. 민준은 취미로 시작한 조깅이 자신의 무기력증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조깅을 통해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고
이것이 일상의 다른 부분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민주는 이제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그날의 일과를 활기차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도 혜진과 민준처럼 자신만의 길을 찾아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기력증의 실체와 원인을 탐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무기력증을 극복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죠. 여러분, 무기력증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영감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영감과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물결과 함께하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